네, 대국민 연설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행사장도 찾았는데요.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한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you know,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32,000 soldiers. Their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40,000 troops in South Korea. It's very expensive.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Let South Korea do it. Let Japan do it. Let China do it. Let them all do it. What the hell are we doing it for? 네, 주한미군 인원수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어떤 도움을 얘기한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험지에 핵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신종우 총장님,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북핵의 위험을 막아주는데 뭐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가 뭐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자꾸 수치가 틀리잖아요. 좀 심적인 발언으로 저는 좀 많이 생각됩니다. 뭐 실제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파병을 요청한 국가 에센스상에 올린 국가 중에 한 국가였죠. 따져보면 일본도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보면 그 모르겠어요.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이 왔는지 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면. 실제 트럼프는 지금 뭐 나토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스페인이라든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이 파병 그러니까 참전을 이제 거의 거부한 상태고 그 와중에서 뭐 또 안 도와주는 국가들이 많다고 뱉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이 또 통 크게 투자 약속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파병은 결국 안 한 걸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자기들 안 도와주는 데에서 약간 이제 목리스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뭐 크게 해석할 생각해서 지금 자꾸 수치가 틀린다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4만 5천 명이라는 기준이 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뭐 생각됩니다. 숫자 틀린 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저는 근데 좀 걱정인 게 계속해서 한국을 좀 언급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의 청구서가 날아올 거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은 뭐 감축이라든지 재배치라든지 또 관세에도 완전히 좀 타결이 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영준 기자님,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전이 되면은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아마 중동 국가들한테 전쟁 비용을 너희가 내라. 내가 너희들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지켜가지고 승전을 했으니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 문제를 좀 건드리겠죠. 나토 국가들이 협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많이 드러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은 면전에서 안 된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헌법을 내세워서. 그런 일본은 가만히 놔두고 지금 한국은 뭐 오면은 검토할 수 있다 이랬는데 공식 요청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정도 논란을 하다가 다른 국가들도 어느 국가도 거기 호응 안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거는 뭔가 이제 나중에 혹시 뒤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사드 체계 같은 거. 사드 체계가 사실 우리 경북 성주에 있지만 전 세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게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빼간다고 이럴 경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인 노출되는 어떤 안보 위기라든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외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28,500명 일부를 뭐 기동군으로 아니면 동북아에서 빼가지고 중동에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불을 꺼놓은 관세나 통상 이런 부분의 카드를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도 언급을 했고 나토를 향한 분노를 또 특히 많이 표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종우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한미군 수를 틀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목소리도 들으셨지만요. 뭐 언제는 3만 2천 명이라고 했다가 4만 명, 이번엔 4만 5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인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이 숫자 왜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뭐 세계의 나라와 외교를 맺고 또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세계 경찰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구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그동안 쇠락했던 그런 제조업을 부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또 뭐 이민 문제라든지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주한미군 규모 28,500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18년, 19년 저 잘 찾으셨네요, 그거를 예. 숫자를. 잘 찾았죠, 저희가? 예, 그러니까 3만에서 4만 5천 이제 제일 많은 숫자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참모가 그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하고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참모가 그걸 바로 잡아주는 참모가 좀 없지 않나. 또 얘기해도 그냥 허투루 듣고 그래서 숫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여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많이 기여를 했는데 한국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안 했어? 이런 얘기는 뭐 당장 뭐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보니까 원유 도입선을 좀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이 미국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수입하는 걸 좀 늘리는 걸 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팩트시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일, 또 미국이 우리에게 해줄 일 이런 것들을 잘 후속 조치를 해 나간다면 이런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뭐 큰 부담이 안 되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이렇게 주한미군 숫자 많이 틀리고 그런데요. 오늘은 날짜 단위까지 정확히 언급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The Korean War lasted for 3 years, 1 month, and 2 days. We are in this military operation so powerful, so brilliant against one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for 32 days. 네, 한국과의 어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숫자를 많이 틀려왔었는데 이 한국 전쟁, 6.25 전쟁 기간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3년 1개월 2일간 싸웠다 정답을 말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건 왜 유독 맞췄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일단 오늘 제일 먼저 사실은 불만을 토로한 것은 나토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그다음 순서로서 이야기를 했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저는 순서에 좀 의미가 있다. 뭐냐면 나토에 가장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숫자도 틀린 이유가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한테 유리한 숫자는 막 틀려요. 자, 근데 6.25 전쟁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에게 대해 유리한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숫자는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들의 유리한 숫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거는 정확하게 2일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이라고 지금 다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다 틀리면 아 이분이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맞는 숫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 그다음에 부풀린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좀 불리한 수 있는 숫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가 사업가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압박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밑에 언급했거든요. 왜냐?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지금 선물을 주고 왔지 않습니까? 투자를 막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지금 온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군인들은 뭐 못 보내지만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서 미국에 대한 투자의 속도를 빨리 높인다든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피해가야지 예. 우리가 타겟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언급이 나토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언급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원유 수입량을 좀 늘리겠다 이런 검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 뭐 직접적으로 대국민 연설에서는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또 나토 얘기들을 좀 앞서서 하고 있는데 나토 탈퇴까지 좀 시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탈퇴를 할 거냐 여러 우려가 나오는데 신종훈 총장님 예.
근데 외신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탈퇴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80년 나토 동맹이지 않습니까? 나토 창설 목적이 그 소련의 어떤 그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창설이 된 목적인데요. 나토가 뭐 탈퇴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러시아의 푸틴이겠죠. 푸틴이 예. 제일 좋아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베팅 사이트에도 올라왔었는데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할 거냐 아닐 거냐. 아직까지는 18% 정도가 탈퇴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탈퇴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도 탈퇴를 점치는 여론은 좀 낮군요. 예, 1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네. 말로는 강하게 합니다만 실제로 실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모호성을 내세워서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있죠.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군함 파견 등 이 전쟁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 대응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첫 번째 당사국 바로 일본이죠.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보내기 힘든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다시 한번 압박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파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we don't use the strait. The United States. We don't need it. Europe needs it. Korea, Japan, China, a lot of other people. So they'll have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on that one. Well, I love South Korea.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e're helping South Korea a lot.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갑자기 한국을 사랑한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 다 기억할 거다. 참전 안 하면 다 기억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공개적으로 참전이 어렵다 했더니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설적 화법으로 네. 보여지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처음 만난 어쩌면 동맹국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카이 총리가 사실 뭐 진주만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동공이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보였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 총리가 얻어간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냐?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만나서 중국과 관련된 네. 중일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일본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찌됐든 자위대 파병을 좀 연기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약간 이러니 그럼 한국에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내면 한국이 뭔가 응답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자위대 파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제 전 세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우리 향해서 한국 사랑해요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와닿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한국 사랑해요를 그렇게 부담으로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이건 지금 분명히 이란이 잘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법적 제약이 있어서 어렵다. 네. 그러니 종전 후에는 우리 역할을 하겠다. 네. 한국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정이 되면 한국도 얼마든지 일본과 같이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국가로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동맹도 관리하고 우리의 경제적 실리도 유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미국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하.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하. 이렇게 잘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